그리고 또 최근에 계속 얘기 나오는 음식료주를 안 챙겨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라면, 이제 오뚜기가 진라면 가격 올린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제 다른 업체들도 줄줄이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오뚜기가 진라면을 13년 동안 가격을 안 올렸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또 서민 음식이기 때문에 네. 작년인가 올 초인가도 원래 한번 올리려고 했다가 또 이렇게 좀 여론이 안 좋아서 못 올렸다고 해요. 이제는 근데 더 이상 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라면이요.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부터 며칠 안 남았죠? 684원에서 770원으로 오르고요. 스낵면도 606원에서 676원으로 오르고 뭐 육개장도 오르고 해서 한 11에서 12%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해요. 아, 정말 이제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진짜 이제는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거는 이렇게 되면은 분식점에 이제 김간에 가면은 이제 또 3,000원대는 못 보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네. 분식점 지금도 라면 없나요? 한 네. 그릇도 굉장히 비싸. 어떤 데는 5,000원 넘는 데도 있어요. 분식점 라면이. 그런가요? 네. 와, 그렇게 비싸군요.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추가가 돼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좀 라면이 예전에 그런 라면 가격이 아닌데 이제 더 오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분식점도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분식점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약간 프랜차이즈 조금 고급 분식점. 그런 거요. 보니까 좀 뭘 안 넣습니다. 산무 정책 쓰고 하는 뭐 그런 얘가 거요. 몸에 좋은 걸 넣었습니다. 이런 데 있잖아요. 야, 그런데 많이 다니시는군요. 저는 그냥 바쁘면 그냥 편의점이라도 가서 후다닥 해결하는데 네, 좋은 거 먹어야죠. 네. 라면뿐만 아니라 음식료 업종 전반적으로도 어떤 실적의 변화 기회가 실적과 함께 이제 가격 인상이 나오다 보니까 네. 변화 기회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마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2분기부터 업체들이 실적이 아니라 가격들을 인상한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대부분 업체들이 다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품목별로 보게 되면 깜짝 놀랐습니다. A4지 한 페이지가 될 정도로 업체들이 많이들 가격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부담이 되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저희가 얘기하는 운송비 이쪽도 많이 올랐었죠. 네. 그런 관점과 함께 또 대표적인 곡물 가격들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인상 안팎 요인이 나와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또 앞으로의 곡물가가 중요하겠죠. 네. 여기서 곡물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올린 가격보다 또 인상을 해야 되는 현상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곡물 가격이 지금 더 안 올라가고 하향 안정세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올린 가격과는 실적에 엄청난 어떤 플러스로 돌아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가격을 올렸는데 곡물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이만큼 실적에 대한 기회가 높겠고요. 그쵸. 게다가 또 환율은 지금 뭐 1,150원대까지 넘나들려고 하는데 만약에 또 1,140원대 이탈해서 뭐 1,100원대 좀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수입하는데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오겠죠. 이런 효과를 생각하게 되면 하반기에 실적들이 좋아질 개연성이 높은 게 음식료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몇 가지만 확인하게 되면 매수 기회를 노리는 것도 좋겠죠. 그런 쪽에서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되 관련된 쪽에서 그래도 여전히 싸다라고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CJ 제일제당 이게 음식료 업체 쪽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네. 대표적인 회사겠지만 그래도 시세나 탄력은 대상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대상도 많이 올렸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대상은 웬만한 지금 음식료 업체 쪽에서보다도 좀 저평가인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한번 치킨 얘기하면서 드렸던 회사 중에 하나가 사조 대림 이쪽 관련된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콩기름 쪽은 저희가 이제 보통 소비자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 치킨 업체 쪽에 들어가는 기름은 가격이 대두라고 하는 게 대두를 통해서 콩기름을 뽑지 않습니까? 네.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치 그대로 바로바로 올려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분을 그대로 전가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여름엔 치킨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 기회는 높은데 어떤 저평가인데 네. 사조 그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양유업도 음식료 업체긴 하지만 네.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단 중요한 게 남양유업은 이제 창업자가 손을 띄었죠. 이제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ESG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다 앞에 환경 쪽만 얘기하는데 이게 environment, 그 social, 그 government, 그러니까 지배 구조지 않습니까? 네. 거버넌가요? 뭐 하여튼간 이쪽인데 지배 구조가 이제 그러면 과거에 남양유업
별로 이미지는 안 좋죠, 지금 현재도.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사모펀드로 넘어가면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기업 가치를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지금 주당 순자산 100만 원인 회사를 어떻게 영업의 변화를 끌어가면 지금 보니까 한행컴퍼니 소속의 대구 인사들이 이사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회사를 바꾸려 의지가 높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는 한번 부각받고 쭉쭉쭉 밀리는데 이런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생각한다. 어차피 사모펀드 회사들은 네. 딱 두 가지입니다. 회사를 잘 부흥시켜서 더 고가에 팔든가 아니면은 배당을 계속 늘려서 이를 꾸준히 어떤 매각하기 전까지 어떤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좋게 만들든가 두 가지인데 네. 아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아마 영업 라인이나 여러 가지를 보강하면서 바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의 가능성은 높다라는 쪽에서 음식료 업체 쪽에서도 하나 지켜봐야 될 회사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CJ 프레시웨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식자재 관련된 쪽 그리고 급식 뭐 병원이나 어떤 여러 가지 기관 쪽에 들어가는 급식 업체인데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때문에. 그쵸. 근데 아마 실적 변하는 속도를 보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변하게 되면 특히 이제 아무래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 흐름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실적의 변화 속도는 내년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업체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변화가 특히 과거에는 보통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뭐 도서관이나 가본다고 하더라도 자체 구내식당을 이용했습니다. 네. 구내식당이 이 어떤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마련했는데 요즘에 다 위탁 주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근에 들썩들썩 거리고 있는 관심 받고 있는 음식료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대상, 사조대림, 남양유업, CJ제일제당, CJ프레시웨이까지 좀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문성님께서 CJ 요새 별로던데 주가가 또 얘기해 주셨고요. 러버 화이트님께서는 갖고 싶은 주식 CJ 제일제당 이런 얘기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음식료 종목 중에 가장 대장주, 대표주라고 또 볼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한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뭐 대상도 그렇고요. 혜정님께서는 라면값 오르면 자동으로 환율 오름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주셨습니다. CJ 제일제당이 아무래도 음식료 종목 업종 나올 때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관심을 가지신다면 한 타점은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CJ 제일제당이요? 네. 근데 지금 또 하나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음식료 업체들이 상당히 선방을 많이 했었죠. 선전을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요인이 여기도 K자가 붙습니다. K푸드. K푸드. 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비비고랑 그 브랜드를 외국 사람들도 그렇죠. 인기가 많죠. 비비고 이런 만두 얘기를. 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네, 만두를 때 젓갈질도 못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색하게 해서도 잘 드시더라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슈퍼마켓에서도 이제 익숙하게 나오는 브랜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코로나19에 따라서 수혜를 받았던 측면들이 상당히 높겠죠. 이런 쪽에서 뭐 오리온이나 이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해외 쪽에서 풀무원도 상당히 해외 미국 매출이 많이 뛰었습니다. 미국 법인의 법인세를 우고 바로 매출 뛰는 거 보니까 전략 잘 짰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해외 나가서 얼만큼 이 정도의 매출을 또 끌어올리는지에 대한 변화가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겠다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CJ제일제당은 지금 딱 흐름 보게 되면 기조가 44만 원대 안 깨지네요. 지금 벌써 한 단계 레벨업 시켜놓고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지지를 딱 했네요. 그리고 다시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지표들, 어떤 뭐 환율이라든가 곡물 가격들이나 흐름들만 확인돼서 우호적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기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나요? 기관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매매들, 이런 지표와 함께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거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얘기 드리면 좀 그런데 그러니까 매매할 때 매매 리포트나 이런 거를 또 만들어 가는데 위에서 좋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오케이 승인해서 집행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어가는 스토리의 또 대표적인 주자가 나올 수 이런 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얘기해 버렸네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관의 매매 또 좋아할 상황들이고 특히 장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CJ제일제당은 작년에 레벨업된 실적 흐름들이 계속 연속상으로 커질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계속 해봐도 될 회사라고 생각됩니다. 네.